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박현경 기자의 시간이 청량제 같이 신선해서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아라도라에 이 점심을 먹으러 갔었는데 네. 거기 사장님도 우리 박현경 기자 이 코너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LA 한인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LA에서 이제 이쪽에서 발간이 되는 매체죠. 커브드 LA라는 이제 이 언론 단체가 LA 한인타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담았네요. 네, 이 컬브드 LA는 지역사회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루는 블로그로서 한인타운 관련 소식도 종종 다루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목부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음. The Best Koreatown Outside of Korea. 한국 밖 해외에 있는 최고의 한인타운이었는데요. 네. 이는 지난 3월 별세한 한인타운 개척자 이희덕 전 코리아타운 번영 회장의 딸 헬렌 리가 인터뷰에서 말한 건데 그걸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 네. 한 이민자의 비전이 LA 중심부에 한인들이 이끄는 북적이는 작은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네. 자, 한인타운을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갔죠. 네, LA 한인타운은 네온 사인, 사무실 건물, 독창적인 음식점들, 나이트클럽, 그리고 한글로 된 간판이 붙은 다양한 샵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규모는 2.7스퀘어 마일에 달하는데 이곳에 12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고요. 이 인구 20%만이 한인이고 한인타운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라틴계다라고 소개했습니다. 20%밖에 안 되는군요. 그럼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 한인타운이 생겨난 곳이고 한인들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묻어난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의 역사도 좀 대략적으로 전하고 있죠. 네, 미국에 이민 온 한인들의 이야기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1880년 한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사회를 점차 구성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1902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과 부인 이혜련 여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결혼한 한인 부부였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1903년 1월 100여 명의 한국인을 태운 갤릭호가 하와이에 도착한 것, 또 1910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온 것, 또 남가주 리버사이드와 클레어몬트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기 전 한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한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한인이라면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뭐 그런 한인의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보다 좀 구체적인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커뮤니케이션 에디터이자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란 저서의 작가인 캐서린 영미 김 역사가를 인터뷰해서 이 한인타운 역사를 좀 보다 자세하게 이제 다뤘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LA 다운타운 벙커힐에 위치한 106 노스 피게로아 에베뉴의 집에 살게 됐고요. 그 집 주변으로 300여 명의 자그마한 한인촌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이 근처 사셨군요. 네. 김영미 에디터는 첫 한인 커뮤니티는 그래서 벙커힐 쪽이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거 몰랐어요, 이거는. 저도요. 네. 이 벙커힐은 지금 뭐 최고의 다운타운에 아주 그렇죠. 최고의 네. 그러한 그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후에 한인들이 모인 거는 지금 한인타운보다 훨씬 남쪽이죠. 사실 저 밑이에요. 네, 예. 제퍼슨 블루버드 쪽이죠. 맞습니다. 그 웨스트 아담스 지역인데요. 네. 1930년쯤부터 한인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피부색 때문이었습니다. 1948년까지 유색인종들이 아무 곳에서나 살지 못했다고 하고요. 아하. 그래서 흑인, 라틴계 그리고 일본계 커뮤니티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38년에 1374 제퍼슨 블루버드에 한인 장로교회가 세워졌고요. 같은 해 1386 제퍼슨 블루버드에는 대한인 국민회가 오픈했는데요. 네. 이 둘은 지금도 지금까지도 있죠.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현재 이 한인타운의 시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1970년대였죠. 네,
이희덕 전 회장이 1960년대 말에 독일에서 LA로 건너와서 이제 한인타운을 만들고 싶다. 약간 차이나타운 같은 곳이 있는데 왜 한인타운은 없을까 생각해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971년에 올림픽 마켓을 오픈하죠. 네. 이 3122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였습니다. 하버드와 올림픽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마켓은 금세 LA에 거주하는 한인 만여 명 정도가 방문하는 곳이 됐고요. 올림픽 마켓의 성공에 이덕 회장은 인근 올림픽과 놀만디 쪽에 5블럭 부지를 사들이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VIP 식당, VIP 플라자를 건립하는데요. 네. VIP 식당은 지금의 옥사칸 식당인 맞아요. 부엘라케자가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 큰딸의 돌잔치를 이 VIP 식당에서 아, 했었어요. 정말요? 그러셨군요.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자, 그런데 70년대와 80년대 한인타운은 이제 나름 눈부신 성장을 하는데 네. 이제 1992년 4.19 폭동이 터집니다. 이에 대한 네. 내용도 비중 있게 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4.19 폭동 27주년이 지난주였죠. 당시 4.19 폭동 때 계셨던 한인분들이라면 잊지 못할 아픈 역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4.19 폭동 취재를 하면서 이 사우스 LA에 있는 리커스토어 운영하는 한인 업주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당시 기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네, 네. 되게 마음 아파했던 게 기억나는데 4.19 폭동하면 사실 라디오 코리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오랜 네. 시간이 지나서도 그분들께서 라디오 코리아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컬브드 LA에서는 이제 하기환 회장이 그 라디오 코리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했던 것, 뭐 집에 가지 말고 우리 비즈니스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그런 인터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커브드 LA는 한인타운이 폭동으로 무너진 뒤에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은 그 후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4.19 폭동의 날 그날은 이제 뭐 완전히 화재들이 발생하고 이제 이제 약탈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라디오 코리아는 방송을 하면서 빨리 우리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빨리 현장을 피하시고 집에 가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제 방송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이제 하기현 회장이 찾아와서 네. 이러다가 우리 한인타운 다 탄다. 그래서 여기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뭐 그때도 변호사하고도 상의해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상황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 타운을 지키자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4.19 폭동 다음 날 4월 30일 아침 한 10시부터 네. 이제 우리 타운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식으로 방송이 나갔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총 들고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네. 우리 타운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죠. 네. 자 그래도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한인타운은 다른 타운보다 이것 LA 다른 타운보다 훨씬 더 좀 잘 된 거 아니에요? 멋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LA의 네. 랜드마크죠. 맞습니다. 네. 커브드 LA도 그렇게 전했는데요. 음, 꾸준한 노력으로 한인타운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발전해서 지금은 무려 50여 개의 이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한식당과 스파, 바 같은 건 말도 못하게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젊은 층에서는 특히 힙한 장소로 많이들 그렇더라고요. 좋아합니다. 네. 한인들은 LA에 있는 한인뿐만이 아니라 뭐 인근의 부에나파크, 글렌데일, 라카냐다 그런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도 많이 찾고 있고요. 특히 그 유가에 위치한 대표적인 한인 그 몰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는 챕맨. 진짜 그 챕맨 챕맨에서는 아니 진짜 주말이 되면요. 거기가 그 몰 때문에요. 트래픽이 장난이 맞아요. 아닙니다. 네. 예, 꽉 막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죠. 저희가 그래서 그 처음으로 그때 이제 합동 결혼식을 올릴 때 네. 결혼을 못 하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웨딩 드레스, 반지, 뭐 모든 식 그다음에 1박 2일의 그 신혼여행까지 저희가 해드린 게 있는데 네. 그 합동 결혼식을 바로 그 챕맨 플라자 그 안에 몰에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네. 안이. 그래서 그게 아주 굉장히 그 LA 좀 상징적인 그러한 행사로 이제 컸었는데 지금은 뭐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이제 주변으로 굉장히 큰 LA 특유의 높은 팜트리가 있잖아요. 네. 그걸 배경으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이 한인타운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그 앤토니 보데인인가요? 지금 저 돌아가신 분. 네, 그 CNN에서 이제 그 이
맛집 소개하고 이제 그런 분이 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 이 코리아타운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LA 한 가운데 큰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LA의 가장 중심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한인타운이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관광객들도 많죠. 그 핸드캐리 끌고 다니시는 분 되게 맞아요. 많이 봤어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이 LA 지역 인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미 전역에서 LA를 찾으면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있다고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한국에서 온 한국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죠. 어허. 이곳에 와서 보면 음식점 맛집 찾아서 가는 것 어허, TV에서도 어허.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인들은 누구나 알만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주류 언론들에서 이런 한인타운 많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타운 역사까지도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추세여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이곳 지난해에 LA 카운티를 찾은 여행객이 역사상 최고인 5천만 명이라는데 그 5천만 명이 한 발짝씩은 다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한류 때문에 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지 제가 이제 한인 마켓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어떤 그 외국인 여자분이 만두를 보고 계시는데 아하. 이 중에서 어떤 만두가 가장 맛있는 만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입맛에 맞는 거를 추천을 해줬거든요. 예, 한국 만두로. 예. 네. 어쨌든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은 만세입니다. 코리아타운 만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